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보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해서 야당이 통과시킨 국회에서 통과시킨 6개 법안을 뭐 아주 점잖게 말은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거부권이라는 게 참 윤석열이 너무나도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이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는데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이고 뭐 예를 들어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매일 발동하면 됩니까? 네. 그 요건에 맞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거부권을 윤석열이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쓰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아마 지금 굉장한 착각 속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권한 대행이라는 자는 현상의 유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뭐 자금을 관리한다고 할 때도 뭐 이자 소득이 나온다거나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법률적 행위만 하는 게 유지관리 행위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어디다가 내가 투자하겠다, 어디다가 투자한 걸 처리하겠다, 이거 처분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쓰면요 국회로 가가지고 의결정족수가 가중이 됩니다. 그럼 대국회 관계를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전 권한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전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전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도 아주 부득이하게 전 탄핵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섭 교수가 46분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한인섭 교수가 똑같은 말을 했네요.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고 그래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고 과반수기 때문에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권성동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박을 해놨어요. 헌법학자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양곡법 등 6개 법안이 아니고 내란 특검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내란 특검과 헌법 또 내란 특검은 본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한덕수 예. 본인도 피의자죠. 예. 피의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윤석열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 거부했었을 때 본인도 사실은 피의자가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가 지금 내란 특검이랄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더 임명하는 거에 관해서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하면서 계속 간보다가 뭐 12월 말까지 끌다가 그러면서 본인은 탄핵 안 당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이번에 지금 내란을 동조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내란 선동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요, 반민주, 반헌법 내지는 윤석열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는 확실한 청산 없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건 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고발도 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서류에 지금 부서도 없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다 어겼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자는 탄핵을 당하고 내지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권성동 의원이 자꾸 그 헌법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자가 아닙니다. 잠시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지. 한덕수는 임명직이야. 임명직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갑자기 왜 탄핵 요건을 누구 맘대로 가중시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 가서 따지십시오.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저는 그렇지. 맞다고 봅니다. 예. 탄핵 요건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뭐 3분의 1가 되고 그런 주장을 보수 언론 일부도 뭐 이렇게 군불대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특정한 이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권한을 대행하는 개념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 직을 가진 사람을 탄핵은 그 직을 가진 사람의 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행하고 있는 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지.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법을 전공도 안 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생각해도 간단한 거를 그렇죠.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 이 사람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 정족수가 3분의 2가 되고 권한 대행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직을 탄핵하기 위한 정족수가 갑자기 2분의 1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좀 하세요. 조항이 없어. 없는데 없어. 왜 자기가 법을 네. 해석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상한 얘기고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뭐 규정 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것도 헌법학자 등은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취지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자제하는 게 좋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제기하는 논리 중에 약간 이제 방어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과거 사례가 있다. 이거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 사례라고 하는 거는 참여정부 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두 개 법안에 대해서 행사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걸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더군다나 그때 이제 또 한덕수 씨가 또 국무조정실장을 또 해가지고 내가 잘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요거를 뭐 규정과 전례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성의가 있으려면은 저는 최소한 이거 성의가 있으려면은 한덕수 총리가 최소한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이 이제 제안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라는 어떤 단위에서 이 대체 입법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국회가 이 그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면은 100보, 200보, 300보 양보해서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해보자라는 게 국회에서 동의가 되면 제2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거부권 전국에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제동을 걸었냐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은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끼면서 제동을 걸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태인 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해가지고 직무정지가 됐으면 자기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이 여야가 이제는 좀 정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국정을 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봅시다라고 여당이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야당이 우리가 국회 제1당이니까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 제안을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걸 거부하고 이런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여당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거부권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라는 사람은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러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인 어떤 거부권 행사이다. 이런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 아까 특검 얘기하셨는데 예. 내란 특검은 저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연관돼 있어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 사실은 그냥 가더라도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판단과 행보를 하는 건데 지금 기류가 여당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덕수가 이유를 뭘로 드는 거냐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오늘 한 얘기도 사실은 오늘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로 든 것도 위헌적인 부분과 뭐 경제에 뭐 가중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그 경제의 부담과 그 위헌적인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위헌적 대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추천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 그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는 전례가 있고 그 위헌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수차례 뭐 수백 차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의 무슨 얘기도 그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돼서는 이미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적인 것이다.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이다.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명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순서를 봐야 되는 게 김건희 특검이랄지 내란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짜여져 있고 제출이 돼 있고 그냥 통과가 된 거란 말이지. 근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야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일정으로도 지금 보니까 12월 27일에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일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덕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을 어쩔 수 없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내란 특검을 받으면 그거는 형사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덕수의 지위에 바로 영향은 못 미치겠죠. 좀 갈 거란 말이지. 김건희 특검은 여론의 눈치를 볼 거야.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다면 헌법재판관 3인에 관한 이 동의를 빨리 해서 임명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것까지 안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면 오히려 헌법재판관에 관해서 더 뭐 거부권을 행사한달지 무슨 지연을 더 지연시킨달지 하는 다른 어떤 그래서 중간에 뭔가 헌법재판관과 김건희 특검 사이에 무슨 바터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요, 저는 그 대통령은 예.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요, 예.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지거든요, 예. 대통령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예. 구성권을 상당히 다양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선관위, 그렇죠. 내지는 헌법재판소.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3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33 원칙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해서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으로서 그냥 형식적 임명만 하는 거예요. 지명권이 국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야당 추천 특검을 하도록 법에 정해놔도 임명은 대통령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뭐 방통위원도 최민희 의원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야당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을 하라고 형식적으로 놔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 거부해버린다? 이건 사실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직무에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헌법상의 국가기관 구성 권한이라고 하는데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임명권 행사를 안 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탄핵하기에는 민주당도 정무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이제 탄핵의 군부를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기점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저는 거부할 대로 타이밍을 잡아놓고 그때는 거부하면은 저는 완전히 탄핵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거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들어가야지. 한덕수는요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 자기 내란 특검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김건희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우자란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덕수는 지금 내란 공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럼 공범의 배우자의 범죄를 감춰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국무회의 석상 보면서 저는 매우 큰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자들이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는 국무회의와 부서권과 대통령에 대한 직언도 다 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윤석열과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인데 저자들이 권한을 대행한답시고 지금 이 키를 쥐고서 야당을 상대하고 또 여당 편을 드는 듯한 이런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전 이걸 내란 공범론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한덕수는 총리이면서 권한 대행이면서 동시에 내란 수괴의
공범으로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저는 매우 큰 비참함과 참담함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시간을 끄는,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시간을 끌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 아니 내란의 공범이니까요. 내란의 사태의 공범이니까. 정리가 최대한 늦어지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요. 아.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걸 완전히 분탕질을 해서 보수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 자기들도 직무복귀되고 오히려 내란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덕수도 사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하죠. 그래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야.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뭐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로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처신을 하는 인물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를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이 그쵸, 시대를 초월하여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장관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근데 감옥 가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렇기도 예. 한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뭐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이고 그렇죠. 뭐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공범인데 일단 계엄이 됐을 때 부서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네. 공범인데 실제로 그러한 법적 책임을 실제로 지게 되느냐는 지금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들어설 정권과의 본인의 관계는 또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뭐 시간을 끌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냥 다음 정권 때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여기에서 시간을 안 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끈다고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혹시나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나 또 뭐 총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은퇴를 한다. 그게 최선의 카드란 말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나머지 카드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타협을 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제2나 제3의 어떤 차선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선은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니야. 기회주의자들 특유의 머리 좋은 사람이면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선택을 안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깜빡하는 거지. 그러면 차선이나 차차선은 타협밖에 없어. 근데 타협은 어떤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 하느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럼 민주당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게 한덕수가 지금 시간 끌기를 하면서 뭐 권성동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뭐 이쪽 눈치를 봐주는 척은 하지만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 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보름? 일주일? 요 안에 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셔닝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워낙 기회주의 성향이 있고 또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민주당과의 뭐 고도의 타협을 물밑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윤석열의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윤석열이 전화를 안 하고 있을까요? 한덕수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한덕수와는 공범 사이인데 내란 공범 사이고 공모도 뭐 했을지 여부를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탄핵당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핸드폰으로 한덕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타협도 열어놓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내란의 공범으로 내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나 감옥 안 가겠는가? 난 감옥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감옥 갈 가능성은 꽤 높은 높지. 거죠. 공범이니까. 꽤 높지. 왜냐하면 윤석열 다음으로 내각에서는 한덕수가 두 번째로 갑니다. 예. 그 다음이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김용현은 미리 갔고요. 예. 직접 주요 임무 실행자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원 중에 감옥을 보낸다면은 굳이 뽑자면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정도 갈 거거든요. 박성재. 뭐 박성재까지 예. 4명 정도. 예. 아니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야 뭐 김주현이나 뭐 이왕규 이런 사람들도 또 수사해서 이제 가겠죠. 그 휴대폰 없앤 사람들도 그렇죠. 이상하지. 가겠죠. 그래서 예. 저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그립이 낮았을까? 전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같은 이런 자들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뭘 되게는 못해도 누구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그러네. 뭐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용산에 있는 인사들이나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한덕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그 과정에 뭐 한덕수가 뭐 잘못한 게 뭐 하나도 없겠습니까? 같이 뭐 짝짝꿍 하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배신하고 막 달려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뭐 목줄이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안전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랑 뭔가를 이 어떤 국민의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주당과 무슨 대화나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죠. 신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하셨잖아요. 예. 이걸 왜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본인이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기서 좀 대안을 얘기를 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여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결국은 밀려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모양새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한덕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 그러면 탄핵은 하지 않고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여지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무슨 뒤에서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겠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여지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그 협조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로 협조하는지 보겠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로부터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란 특검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사법부랑 바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직 총리가 사법부랑 바터를 하고 민주당도 뭐 사법부랑 바터를 해서 야 한덕수는 봐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이미 그 예. 내란을 도모할 때 음. 결국 핵심은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다 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탄핵 사유이면서 동시에 별개의 절차인 형사소추에서도 윤석열과 만약에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런 얘거든요. 미리 사전에 안가로 불려가가지고 지시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는 미리 그 전에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내란 공범이 지금 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고 제2, 제3의 내란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당장 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도 이 내란 공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를 전 민주당이 좀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네.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처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패를 만들지 마라. 시계를 만들지 마라. 예, 누구처럼 되지 말자. 황교안처럼 안 되려 안 되려고 황교안의 전례를 그러는구나. 만들지 마라. 예. 욕을 먹기 싫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게 이 권한대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내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혹시라도 권한대행 거치고 이 나이에 대권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딱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꼭 권한대행을 하면 옛날에 네. 황교안도 그렇고 네. 물론 황교안은 그 전부터 이제 대권주자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권한대행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이상해지는 게 분명히 또 있긴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뭐 권한대행이어서 대통령이 된다 이게 아니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기회주의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라는 속성이 분명히 여러 가지의 나쁜 점들을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좋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야, 근데 야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다그쳐서 너 잘못하면 공동 정범이야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특검과 사법부가 결정할 건데 니들이 뭐 권한도 없잖아. 한덕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를 뭐 봐줄 수가 있어?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아니면 나를 더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다 사법부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타협적으로 유화적으로 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뭘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민주당이? 근데 본인이 지금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패 만들지 마라 그러고 시계 만들지 마라 그러고 나는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고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싶고 이 노인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권한대행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명예든 뭐 재산이든 뭐든 간에 감옥 안 가고 슬그머니 잘 은퇴해서 이제 조용히 잊혀져서 사는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여건을 민주당이나 대신에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무슨 헌법재판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신속 처리랄지 뭐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뭐 어떤 이 레버리지가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국회에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근데 이 거예요. 사람은 예. 권한대행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요게 예. 사실은 나중에 그게 뭐 법적으로든 어디 잡혀가는 거든 뭐 그게 감옥에 가는 거든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하는 거든 간에 자기가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된다고 지금 뭐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기에게는 중요한 어떤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드는 중요한 어떤 고삐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민주당이 만약에 권한대행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 조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를 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한덕수에게 뭐 좋은 게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뭐 좋은 걸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망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로 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 그러네. 요 울타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다. 한덕수와 민주당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는 할 수 있네. 민주당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수구투행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저는 더 망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이번에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친일 때도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망친 건 맞는데요. 그 주변에서 밀정 노릇하면서 기회받던 놈들이 더 나라를 더 망가뜨렸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친일파는 사라졌지만 밀정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탄핵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국민의힘 12명 뭐 협상해가지고 끌어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여론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요 민주당이 전략 전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과 기회주의자들과 타협과 협상하는 걸 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기회주의자와는 타협과 협상하면요 기회주의자가 이겨요. 왜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끌려가다가 또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한덕수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전 한덕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패를 다 한덕수가 쥐고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